그래서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파동입니다. 파동이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파동 쉽지 않은 겁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정신 바짝 차리고 모니터에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때요? 빨리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해요. 어렵습니다.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 파동 에너지입니다. 파동 에너지. 여러분들 먼저 파동이 뭔지 알고 가야 되겠어요. 파동. 여러분들 파동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여러분들 파동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 많아요.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파동이고, 여러분들 지금 형광등 불빛 아래 있죠? 그 빛도 하나의 파동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죠?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이 파동 자체가 잘 이해를 안 가는데, 우리 파동 얼마 전에 징글하게 많이 했어요. 언제? 월드컵 때 징글하게 했죠? 바로 뭐야? 여러분들이 파도 탄다 싶은 건 그건 전부 다 파동 에너지예요. 파도 타는 거 있죠? 이게 파동이란 말이야.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동이에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단어들이 여러분들 이제 좀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선생님 거기서 단어 정리를 해놨는데 프린트 보시면 매질, 파원, 마루, 골, 진폭, 파장 처음 듣던 단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들으면서 많이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파동. 우리가 월드컵 때 파도 치던 거 그것을 말하는데, 자, 갈까요? 파동, 물질의 한 부분에서 생긴 진동이 매질을 따라 차례로 퍼져나가는 현상 이렇게 되어 있고, 까만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어? 바로 뭐야? 매질의 이동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파동은 절대로 매질은 뭐냐면 파동을 전달시키는 물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파동 그러면 매질의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의 이동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파동 자체는 무조건 에너지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파동 자체는 무조건 에너지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파도 타면 매질은 그 파도를 이동시키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쫙 앉아있고 내가 쭉 달려가면 일어났다 앉았다 하죠? 그럼 내 자신이 매질이란 말이야. 파동을 전달시키지 않니? 그러니까 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나는 섰다 앉았다만 한단 말이야. 근데 내 눈에 보면 어때? 파도가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매질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파도에서는 우리가 파도 타기 하면 상하 진동만 하죠. 그래서 매질은 단진동 운동을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안 필요 없고요. 아무튼 파동 그러면 에너지의 이동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동은 에너지의 이동이다. 그 다음에 파동의 진행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파동의 표현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파동을 표현을 하면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표현을 쫙 해봅시다. 됐어요? 그럼 이 세로축, 즉 Y축 값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을 변위라고 해요. 이걸 변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X축이 가장 중요해요. 이 X축을 뭐로 넣냐면 이제 선생님 시간으로 한번 놔볼게요. 시간을 오면 우리가 파동을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됐어요? 여러분들 사인 함수 그래프라 그러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라면 자 볼게요. 요 모양 여기서 제일 높은 곳 여기를 갖다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또 높은 거 있죠? 여기를 뭐라 그래요? 마루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맨 세 번째 있죠? 파동의 가장 높은 곳 여기를 마루라고 해요. 마루. 됐어요? 그럼 여기는 제일 낮은 곳이죠? 어디다 써놨더라? 네 번째 써있네요. 골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변이가 가장 낮은 곳, 여기를 골, 이렇게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루? 그럼 요것도 마루가 되겠죠? 여기도 마루가 되겠지? 그럼 요 점을 갖다가 위상이 같은 곳, 그래. 위상은 생긴 모양이 같은 곳, 그럽니다. 알겠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요 점과 요 점이 하나, 요 점 잡아놨어요, 선생님이. 요 점 잡았죠? 그 다음에 요 점도 잡았어요. 그럼 요 점과 요 점은 변이가 같죠? 변이가 같네요? 그럼 선생님 위상이 같습니까? 라는데 요 점은 변이가 같지가 않아요. 그럼 요거는 지금 다음 파장은 내려가는 파장이고 얘는 올라오는 파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요 점과 요 점은 위상, 모양이 같지가 않더라라는 거야. 그럼 어디서 위상이 같냐면 요 점이 아니라 어느 점에서? 요 점에서 위상이 같게 된다라는 거야. 이걸 스몰 a, 이걸 스몰 b라고 하면 a와 b의 위상이 같은 거야. 또는 마루와 마루 위상이 같은 점, 골과 골 위상이 같은 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골에서 고루까지 골까지 거리가 아니네요. 여기가 시간이니까 여기서 마루에서 마루까지 오는데 걸리는 여기가 뭐야 되겠어? x축이 시간이 되겠죠. 시간이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알겠어요? 한 파장에 다음 파장부터 다음 파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또는 한 파장의 시간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주기라 그래요. 약자로 우리가 앞으로 놓을 거야. 주기를 약자로 뭘로 놓을까? t라고 놓습니다. 주기는 t야 약자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여기가 주기라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시간이 아니라 거리가 나올 때도 있어요. 거리. 약자가 s죠? 또는 한글로 써놓을까요? 거리. 이게 시간이 아니라 거리가 나올 때는 좀 달라요. 골에서 골까지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됐어요? 이거 거리가 됐을 때야 노란색은 거리일 때는 이게 거리일 때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 거리가 될 때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이걸 뭐라 그래? 람다라고 약자로 씁니다. 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시간일 때 주기 마루에서 마루까지 그 다음에 거리일 때 x축이 거리일 때 골에서 골까지 파장이라고 합니다. 조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프에서는 x축에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내용이 많이 달라지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점에서부터 어때? 최고점까지 중심점에서 최저점까지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걸 뭐라 그럴까요?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이걸 갖다 A라고 써요. 진폭. 이 진폭은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이따 갔는데 에너지의 이동이니까 조금 이따 에너지의 세기를 한번 볼 거거든요. 그때 저는 잠깐 할 건데 그때도 다시 할 건데 여기서 잠깐 하고 가면 에너지의 세기는 이 진폭에 관계를 해요. 그래서 이 진폭이 이렇게 큰 게 있어요. 좀 더 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이 진폭이 클수록 뭐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세다라고 해요. 그래서 진폭의 세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 비례하더라. 뭐에? 진폭에 어떻게 비례할까요? 제곱 비례하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더라. 알겠어요? 뭐 좀 더 하면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고 조금 이따 배울 진동수에도 제곱에 비례를 해요. 알겠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 파동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가자. 이제 단어 설명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매질, 파동을 전달시키는 물질. 그럼 뭐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하는데 자 볼까요? 매질 중에서 자 여기가 호수야. 호수에다 내가 가운데 돌멩이를 뽕 하고 던졌어. 돌멩이를 똥 하고 던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물결이 이렇게 뽀글 생겨서 멀리 이거 노래도 있네요. 퐁당 돌을 던져라. 그럼 어떻게 돼? 물결이 이렇게 퍼져나가죠? 이 물결 퍼져나가는 게 파동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 파동을 전달시키는 건 바로 뭐예요? 전달시키는 건 물이 전달시키는 거죠? 그 물이 매질이 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선생님 말소리가 들리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도 파동이 원이야. 알겠어요? 여기가 파동이란 말이야. 여기서 파동이 생기죠? 그럼 뭘 타고 나가요? 공기를 타고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음파의 매질은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기가 없는 데 가서는 뭐가 안 되겠어요? 말소리가 전달이 안 되겠죠. 알겠어요? 매질. 알겠어요? 그 다음에 파원. 진동이 처음 시작되는 것. 그럼 아까 선생님 여기다 돌을 던졌죠? 여기가 파원이 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소리의 파원은 어디가 되겠어? 선생님의 성대가 되겠죠? 여기가 파원 된단 말이야. 파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원, 그 다음에 매질, 여기. 그 다음에 아까 마루, 골 설명을 했죠? 진폭, 아까 설명했던 거 또 나왔네요? 진폭, 에너지 세기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 그 다음에 파장 뭐였죠? 마루에서 마루까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파장,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진동수, 여러분들 진동수 나왔네요. 진동수라는 건 뭐냐면, 자, 거기도 써놨는데, 진동수 약자가 스몰 f예요. 진동수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 그러니까 1초 동안 진동 횟수 또는 파장이 진행한 횟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단위가 뭐지? 하르츠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진동수하고 주기 한번 써놓을게요. 선생님 주기 약자가 t예요. 주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까?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1회 진동하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얘는 1초 동안에 몇 번을 진동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역수관계가 있죠. 그래서 주기는 뭐야? 스몰 f, 즉 진동수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구나 라는 거야. 이걸 바꾸면 이렇게도 되겠지? 어떻게? 넘기니까 어때? 주기 곱하기 뭐야? 진동수 스몰 f는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더라 라는 거야. 이것도 알고 있어요. 굉장히 여기도 중요 표시.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야? 파동의 전달 속도가 된단 말이야. 속도. 알겠어? 이게 가장 중요해요. 파동의 전달 속도. 이게 가장 중요해. 여기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는 이 속도가 뭐야? 다 출제가 속도로 되는 거야. 속도로. 알겠어요? 자, 속도로 간다. 그러면 속도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1학기 때 속도 어떻게 배웠죠? 무조건 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뭐야? 이동한 거리. 이렇게 배웠잖아. 우리 1학기 때 이건 릴리를 아주 그냥 진하게 했던 거 아니에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럼 여기도 속도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뭐였어? 한 파동이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 한 파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한 파장이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뭐라 그래? 주기. 그래서 시간 대신 뭐가 들어가는 거야? 한 파동이 지나가는 시간, 주기. 그 다음에 거리. 그럼 한 파동이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한 파동이 가는 데까지 거리. 그 한 파동의 거리가 뭐라 그러죠? 주기. 주기된다. 이제 뭐죠? 파장의 약정은 뭐였어? 남다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겠어요? 요거 굉장히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별표. 됐어요? 근데 요게 바뀌어요. 왜냐면 주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주기 t는 스몰 f, 즉 진동수분의 1이죠. 그러니까 주기 t 대신 스몰 f를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스몰 f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번분수 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몰 f 진동수 곱하기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파장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공식은 여기선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공식만 알아두면 그 다음엔 뭐 여기선 공식 나올 일 없습니다. 알겠어요? 속도, 시간분의 이동거리, 주기분의 파장 또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가셨어요? 이게 가장 기본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였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위상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펄스라고 나와 있는데 펄스는 뭐냐면 주기와 진동수를 알 수 없는 하나의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줄을 가지고 이렇게 줄이 하나 있었는데 됐어요? 내가 여기서 한번 팅 하고 튕겼어요. 그러면 파장이 하나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해가요. 내가 요게 이렇게 진행을 해가요. 그럼 얘는 진폭과 진동수하고 파장을 알기가 힘들겠죠? 이런 걸 펄스파라고도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넘어갈까요? 다음 장에 보시면 파동의 종류가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동의 종류. 됐어요? 자, 파동의 종류. 됐어요? 첫 번째 뭐부터 나와 있죠? 횡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종파가 있죠? 파동의 종류는 하나는 횡파가 있고요. 횡파와 무슨 파로 나눠요? 종파로 나누더라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횡파는 뭐고 종파는 뭐냐면 횡파는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 보자. 매질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거.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인 거. 자, 이건 뭐가 있을까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라 그랬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 밑에 스프링이 있으니까 샌드 스프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스프링을 하나 만들어.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스프링을 그냥 쭉 이렇게 그립시다. 좀 긴 스프링이에요. 이렇게 잡고 있어.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야, 스프링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스프링을 갖고 있는데 그냥 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위아래로 퉁 하고 당겨요. 선생님이 여기서 용서를 잡고 퉁 이렇게 했어. 퉁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다음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니? 다음 그림이.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스프링인데 그리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매질의 진행 방향은 요거예요. 이게 진행 방향이 되겠지? 매질의 진행 방향. 내가 봤을 때 파도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 선생님 팔도 완전히 뭐야? 횡파인데요? 그죠? 옛날에 좀 놀았죠? 그죠? 횡파란 말이야. 근데 매질의 진동이라는 건 용수철은 어떻게 돼요? 용수철은 상하 운동밖에 안 해요. 용수철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파가 되는 거야? 횡파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물결파. 물결파.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호수에다가 뭐 떨어뜨렸어? 돌멩이 떨어뜨려 놨지? 그럼 호수에다 돌멩이를 떨어뜨려 놓으면 그 물, 단면을 한번 그려보잔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물이야, 이게 물. 파도 치는 물. 알겠어요? 즉, 이렇게 이제 돌멩이가 떨어지는 여기가 파원이야? 그럼 선생님이 이걸 툭 잘라가지고, 여러분들 단면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면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콜크막이라든가 농구공 같은 거 하나 뒀어요. 여기 농구공 하나를 뒀어. 그러면 이 농구공을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해요? 이 농구공이, 여기서 내가 여기다 돌멩이를 뽕 하고 떨어뜨리면, 여기서 이제 진동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농구공이 여기서 있다. 이 멀리 올 것 같아요? 여기다 돌멩이 떨어뜨리면 여기 또 농구공이 이쪽으로 멀리 올까? 천만에 농구공은 안 와요. 여기다 돌멩이 딱 떨어뜨리면 농구공은 뭐 한다? 위아래로만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니까 파동의 진행 방향은 이쪽이고 매질의 진동 방향은 상하니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파? 횡파. 알겠죠? 그럼 횡파의 종류 예로 들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방금 요런 걸 갖다 뭐라 그래? 물 위에서 진동이라 해서 무슨 파? 물결파. 됐어요? 물결파. 그 다음에 지진파 중에도 있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나오던 거 있죠? 지진파 중에 무슨 파가 있냐면 S파. 그 다음에 또 빛. 여러분들 빛 있죠? 여러분들 저기도 써놨을 거야. 이 빛을 갖다 뭐라 그래? 전자기파 등등등등 많아요. 알겠죠? 여기 전자기파, 물결파, 빛, 지진파, S파 이렇게 써놨죠? 이게 바로 횡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어? 파동의 종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종파. 여러분들 종파는 뭐가 있을까요? 종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써놨어? 프린트에 진행, 파동의 매질의 진행 방향과 됐어요? 그 다음에 진동 방향이 무슨 파야? 평행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평행하더라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소리냐? 지금 거기도 선생님 그림에 뭐가 돼 있어요? 용수철로 돼 있죠? 용수철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용수철로 쫑쫑쫑쫑쫑 이렇게 돼 있어. 용수철로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쭉 이번엔 쭉 잡아당겼다가 팡 하고 놔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용수림. 탱탱탱탱탱탱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면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쪽이란 말이야. 그러면 용수철의 진동 방향은 이쪽으로 왔다가 간단 말이야. 양쪽으로 탱탱탱탱 왔다 갔다 하겠죠? 알겠어? 그걸 갖다 그림으로 그리면 진행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요. 즉 여기는 어때요? 용철이 좀 몰려있는 것 같죠? 자, 여기를 갖다 밀한 곳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용철이 좀 벌어져 있는 것 같죠? 여기를 갖다 뭐라 그래요? 소한 곳이라 그래요. 그럼 다시 여기 좀 어떻게 돼 있어? 몰려있죠? 밀한 곳. 여기는 다시 좀 벌어져 있죠? 소한 곳. 그래서 이 종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소밀파라고도 합니다.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소밀파라고도 얘기를 해요. 거기 선생님이 써놨어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 서로 평행, 그 다음에 소밀파라고도 함.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예로 들 건 뭐가 있어요? 예로 얘가 지금 선생님의 말소리. 이건 무슨 파야? 음파라 그러죠? 이 음파가 대표적인 종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거 용철의 좌우 진동. 또는 뭐 있어요? 지진파의 무슨 파? 피파. 지진파의 피파도 이렇게 얘기로 들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어요? 파동의 종류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게 하나 나올 텐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아까 선생님 처음에 시작할 때 뭘 했냐면 파동의 표현을 했죠? 그러면 파동의 표현은 이 횡파는 파동의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두 개가 나오는데 둘 다 X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안 돼. 표현이 안 되니까 이 횡파를 무슨 파로 표현하냐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종파로 표현을 합니다.
말을 거꾸로 했네요. 종파가 표현이 안 되니까 무슨 파로 표현을 해요? 횡파로 표현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횡파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프린트 그 주변에 여백을 놔뒀죠? 그래서 그 여백을 옆에다 여러분들이 필기를 좀 하셔야 될 거야. 여백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다 선생님이 이제 좀 여백을 쓸게요. 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갑니다. 자, 위상은 종파야. 생긴 모양은 종파. 자, 그림을 그릴게요. 자,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야. 밀한 곳, 소한 곳,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소밀파라 했어요. 여기가 밀한 곳, 여기가 뭐야? 소한 곳, 여기가 다시 뭐한 곳이야? 밀한 곳. 여기가 뭐한 곳이야? 소한 곳. 여기가 무슨 곳이야? 밀한 곳. 이렇게 되겠죠? 이건 종파의 위상이란 말이야. 종파의 생긴 모양이죠? 이것을 갖다 횡파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 횡파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해서, X와 Y축이 있어야 되겠죠? 됐어요? 여기가 X축이 있고, Y축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용수철이, 이런 위상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해서 나왔겠니? 내가 아까 이것을 쭉 하고 당겼지? 놨지? 그럼 탄성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 거지? 이것도 하나의 힘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힘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얘가 밀었다라는 것은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힘을 주고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힘을 줬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힘이 몰렸단 말이야. 그럼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힘을 줬고 이쪽에서 힘을 줬겠죠? 그러니까 얘는 양쪽으로 반대쪽으로 힘이 벌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용줄이 늘어나 보이겠죠? 다시 여기서는 밀집됐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힘이 이렇게, 다시 이쪽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선생님 지금 화살표가 뭐가 되겠어? 힘의 방향이 되겠죠? 우리 1학기 때 배웠지? 힘은 뭐다? 벡터다. 벡터니까 뭘 가져야 된다? 방향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 그럴까요? 이쪽 방향, X축에서 이쪽 방향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러스로 잡으니까 이것을 플러스 X의 힘. 이것은 무슨 힘? 반대쪽으로 가죠? 이건 마이너스 X의 힘. 그럼 요거는 무슨 힘? 플러스 X의 힘. 이것은 마이너스 X. 이것은 플러스 X. 이것은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X축밖에 없는데 이 X축을 갖다가 그대로 Y축에다 대입하면 이게 종파가 횡파 모양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X는 플러스 Y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힘을 표현하면 이걸 갖다가 90도를 돌리자고요. 90도를 돌리니까 플러스 Y. 이거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0, 여기는 마이너스 Y로 표현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뭐야? 플러스 Y.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Y. 여기는 다시 플러스 Y네요. 이쪽 갈까요? 마이너스 Y. 여기는 플러스 Y. 다시 마이너스 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화살표를 어떻게 하는 거야? 각각 90도씩 돌렸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이걸 갖다가 그대로 연결하면 되는 거야. 그대로 연결을 합시다.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합시다.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야? 종파가 횡파로 표현이 됐잖아요. 됐어요? 이해 가나요?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그게 어려운 거 아니죠? 알겠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화살표가 있으니까 이제 복잡하니까 좀 그리 지우고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많이 묻는 게 뭐냐면 같은 위상 찾기는 뭐 아까 했으니까 간단하죠? 요거하고 요거 같은 위상이고 요거하고 요거 같은 위상이 되겠죠? 물론 요거하고 여기가 같은 위상이라고 했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묻는 거 여기가 밀한 곳이죠? 그럼 여기서 그래프에서 어디가 밀한 곳이게 이런 거 찾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아주 여러분들 간단해. 밀한 부분은 어디가 밀한 부분이냐면 분명히 여기가 밀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요점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밀한 곳이 선생님 여기가 왜 밀한 곳이에요? 힘의 방향이 만나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밀한 곳. 선생님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밑으로 내려가! 밀한 곳이야. 밑으로 밀한 곳.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밑으로 내려가는 0의 점. 밀한 곳. 그럼 어디가 소한 곳? 선생님 여기가 어디가 소한 곳이에요? 이 그래프에서는 소산 곳. 솟아라. 솟는 것. 즉, 마이너스 측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거. 위쪽으로 오는 거. 솟는 거. 소한 것. 솟아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 밀한 것. 솟으면 소한 것. 그럼 여기 밑으로 다시 내려오죠. 밀한 것. 올라가죠. 소한 것. 밑으로 밀한 것. 간단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축을, 종파를 횡파로 바꿨을 때 밀한 곳, 소한 곳 찾기.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솟을 것이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이것도 하나의 단진동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물리2에서 이제 올해 7차에서 처음 내려오는 곳이라 선생님이 좀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들 여기가 단진동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죠. 그럼 어디가 속도가 최대가 되겠니? 그러면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 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 아주 간단해요. 단진동 운동에서는 속도가 최대가 되는 것, 변위가 0인 것, 변위가 0인 곳이에요. 변위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속도가 최대가 된단 말이야. 그럼 변위가 0이 되는 곳 어디야? 요 점이잖아요. 요 점도 있네요. 요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점도 있네요. 요 점도 있죠? 요 점도 변위가 최대예요. 그럼 요 점도. 그래요. 여기가 요 점이 변위가 최대가 되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위가 최대, 좀 말을 잘못했네요. 속도가 최대인 점, 변위가 0인 것. 알겠어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좀 어렵게 내는 선생님들은 아마 이제 물리2를 강의하시다가 여러분들 공통과학 물리를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시험지 혹시 이런 것도 낼지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가속도를 1학기 때 배웠죠? 가속도가 최대인 것도 나와요. 가속도가 최대인 것. 이것도 그냥 알고만 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가속도가 최대인 것. 그럼 어디냐면 변위가 최대인 것. 변위가 최대인 것. 변위가 최대인 건 좀 어디가 되겠어요? 요 점이 되겠죠, 요 점. 또는 요 점, 그죠? 요 점이나 요 점이 변위가 최대가 되죠? 알겠어요? 그럼 요 점이 가속도가 최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속도가 최대고 변위가 최대인 점. 여러분들 잘 알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종파를 횡파로 바꿨을 때 위상이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어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여러분들 파동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선생님 강의를 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 듣고 안 되면 다시 클릭해서 다시 처음부터 듣고 아마 2번 정도, 3번 정도 반복하면 그렇게 파동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갈까요?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칠판 좀 지우고 파동 그 다음에 이제 파면의 차이에 의한 분류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니까 이번엔 위상의 변화를 한번 배워볼게요. 파동의 진행에 따른 위상의 변화. 여기 이제 그래프에 없으니까 그냥 봐요. 프린트에 없으니까 파동. 자, 그럼 선생님 파동을 표현을 잠깐 했는데 이렇게 됐죠. 여기가 변위 됐어요. 여기가 시간. 그 다음에 그림을 다시 하나 그려놓을게요. 변위. 이 그림이 좀 엉망이네요. 그림이 좀 엉망이죠? 다시 한번 시도요. 여러분들 화면에 잘 안 잡히죠? 문제가 좀 있어요, 칠판에. 사실은 칠판에 눈금자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놈의 칠판은 눈금자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감으로 대충 그려야 돼요. 대충 됐죠? 이게 시간이야. 시간이고, 여기가 변위가 되겠어요. 변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되게? 다시 한번 복습. 뭐가 되겠어요? X축이 시간이니까 여기서 마루에서 마루까지니까 이거 뭐가 돼야 되겠어? 주기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두고 이걸 물결파라 그럴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호수에다 물 던진 거야. 호수에다 물 던져?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호수에다 돌멩이 던졌을 때 여기 코르크마개라고 합시다. 그럼 코르크마개가 현재 뭐가 있어? 어디에 있어? 마루에 있죠? 그러면 잠깐 내가 눈을 깜빡했을 때 잠깐 다음 얘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어? 다음 코르크마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코르크마개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파동이 이쪽으로 진행했다니까 여기서 조금 진행을 시켜요, 여러분들. 조금 진행을 시켜서 이 파동과 그대로 똑같은 걸 하나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돼요. 됐어요? 그럼 얘가 여기서 요만큼 이동해 갔다는 소리예요. 파동이 이동해 갔다는 소리야. 그럼 매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코르크마개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해 갔다는 거야? 절대 아니야. 알겠어요?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라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여기서 간 건 얘 파동만 간 것뿐이야. 매질은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매질은 여기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매질은 요 놈은 어떻게 된 거야? 요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거야. 요 아래로 내려간 거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 위상은 요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코르크마개가 요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위상의 변화는 얘를 갖다가 선생님이 A라 그러면 스몰 a는 이 아래로 내려왔고 순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파장 더 그려볼까요? 조금 있다 보면 좀 더 많이 갔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많이 갔네요? 빨간색은 많이 갔죠? 그러면 얘는 많이 내려갔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질은 항상 상하 운동만 한 거야. 물결파에서. 알겠어요? 여러분들 위상이 변화했어요. 요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시험지에다 놓고 그리면 돼요. 아, A의 매질은 어떤 위상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다음 파장에서는 뭐 이런 거 나오면 조금 이따 우리 문제풀이판에서 다음 강에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은 파면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파면에 의해서 분류 나오는데 이게 무슨 파냐? 자, 파면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파, 생긴 모양에 의해서 분류죠. 자, 평면파. 파면이 평면인 파동으로 파원이 직선 또는 평면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보기가 드문 경우인데 바로 뭐냐면 레이저파 같은 거 있죠. 레이저파. 알겠어요? 레이저파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 또는 뭐야? 물결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평면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파동을 갖다가 선생님이 여기서 파원을 하나 발생시켰어요. 파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파가 실행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가 빵 하고 진동이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결파 같은 건 어떻게 나가요? 여기서 빵 하고 때렸죠? 빵 하고 때리면 어떻게 돼? 다음 파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가겠죠? 다음 파는 이렇게 가겠죠? 멀리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거는 수면의 절반이에요.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그래, 요걸 갖다가 무슨 파라 그래? 평면에 파고 나간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파야? 거기 써있네요. 평면파라고 합니다. 평면파야. 즉, 같은 면에서 파가 나가잖아요. 이거 말이 좀 어렵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면에서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은 호수죠? 호수에서 내가 돌을 딱 던지면 요 면에서만 파도가 치는 거죠? 깊은 요 호수 바닥 속까지 막 파도가 울렁울렁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면에 의해서 나가더라라는 거예요. 레이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이렇게 빨간불 이렇게 되면 불빛이 이렇게 나가는 레이저 본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강의할 때도 많이 썼던 거. 그것도 빛이 평면을 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평면파라고 합니다. 평면파. 알겠어요? 평면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면파하고 뭐 있어요? 구면파가 있죠? 구면파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선생님 음파나 빛이 되는 거란 말이야. 선생님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면만 나가 선생님 여기서 하고 하면은 평면파는 뭐가 돼 있어? 요 면에만 소리가 들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나 소리는 그렇게 되지 않죠? 앞으로도 나가고 옆으로도 나가고 심지어 어디도 나가요? 뒤로 나가죠? 그러니까 구로처럼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구로 나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빛과 소리는 구면파. 그 다음에 이런 물결파는 평면파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거기 이제 밑에 보면 그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은 뭐가 되냐면 호이겐스 원리라는 건데, 요게 하나의 파원이에요. 하나의 파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전파원 그럽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팡 하고 때리죠? 그럼 이게 가서 요 다음 파장도 다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야? 전파원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다시 다 하나의 전파원이 되는 거야. 하나의 파원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꿀렁했다가 다시 여기서가 또 다 하나의, 다시 이게 하나가 다 파원점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파면을 갖다가 다 파면에 접선을 연결하니까 이렇게 평면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 퉁 하고 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전파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면 갈수록 이 파면의 에너지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평면파 같은 경우는, 평면파 같은 경우는 파동의 세기는 어떻게 돼야 되더라? 거리에 반비례하더라라는 거야. 거리에 반비례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위에 그림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 보면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의 양이 어떻게 되기 때문이야?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그럼 구면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소리나 이런 거, 빛 같은 거는 어때요? 구면파가 되겠죠? 선생님 소리는.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리면 선생님 파원이 여기야. 파원부터 여기서 하고 에너지가 나간단 말이에요. 소리가 하고 에너지가 나가죠. 그러면 얘가 퍼져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받는 단위 면적당 받는 요 면적에 에너지가 다 받았죠.
그럼 여기까지 거리를 얼마라 그럴까? R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더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2R만큼 떨어지면 요만큼 되겠죠? 요만큼 되겠죠? 거리가 2R 떨어졌어요. 그럼 면적은 얼마 늘어났어요? 여기서 요 면적과 요 면적은 4배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구면파에서 에너지의 세기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더라라는 거야. 여러분들 저기서 많이 나와? 우리 다음 과가 소음이거든요. 소음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소음에서 가면 어떻게 나와요? 거리가 2배 떨어지면 소리의 세기는 얼마로 줄어들어야 돼? 4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된다. 왜? 구면파. 소리는 무슨 파니까? 음파. 음파는 구면파니까. 빛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테레비 멀리 가서 떨어져 보라 그러죠? 그럼 왜 그래? 테레비 앞에서 보면 거기서 빛의 양이 너무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2배 멀리 가면 어떻게 돼? 4분의 1만 들어오겠죠? 알겠어요? 구면파는 빛이나 뭐가 되는가? 전자기파. 여러분들 전자기파 그럼 어렵죠? 그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돼. 빛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다 선생님이 당구장 표시해놓고 까만 거 써놨죠? 뭐라고 돼 있어? 태양에서 빛이 나올 때, 즉 구면파로 나오겠죠? 태양에서 빛이 나오니까 구면파죠? 그러나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에 도달할 때는 거의 평면파에 가깝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면파도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면 평면파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좀 어렵나요? 면에 따른 분류. 그죠? 잘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의 성질 이렇게 돼 있어요. 파동의 성질. 자, 여기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동의 성질. 있어요. 파동의 성질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조금 이해를 잘못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동의 성질. 첫 번째 반사의 성질 먼저 할게요. 파동의 성질 중에 반사파. 자, 반사는 왜 일어나냐면요. 파장이 이렇게 올 때 매질의 종류가 바뀔 때, 그 매질의 종류가 바뀔 때 어떻게 돼요? 매질의 종류가 바뀌면 파장의 진행 속도가 달라져요. 파장의 진행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더라? 얘가 꺾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반사 한번 배워볼게요. 매질의 종류가 달라질 때 뭐라 되냐면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면 그 경계면에서 일부가 반사되는데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이게 반사의 원리예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밑에 적어놓고 그럼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가 하나의 매질이라고 합시다. 하나의 매질 1, 그 다음에 여기는 매질 2 이렇게 할게요. 하나의 매질이야. 그럼 뭘로 할까요? 빛으로 할까요? 그 빛이 좋겠네요. 그럼 빛이면 여기를 공기. 그럼 여기 뭐라고 둘까요? 거울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거울 쪽으로 공기 쪽에서 거울 쪽으로 빛이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와요. 됐어요? 이게 파장이니까 빛이 오니까 사실은 이렇게 와야 되겠죠? 생긴 모양이. 알겠어요? 그러면 매질에 대해서 수직한 선 하나 긋고 요걸 갖다 뭐라 그래요? 법선을 하나 꺼요. 법선을 긋고 요 각을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입사각이라 그래요. 입사각. 됐어요? 들어온 각. 그래서 입사각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반사돼서 나가야 되겠죠? 거울이니까. 이렇게 반사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반사파가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럼 요걸 무슨 각이라 그래? 반사각. 아주 쉬워요. 그럼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끝!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이게 반사의 원리야. 별거 없지?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되게 쉽죠? 그래서 반사에서는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다. 이게 바로 반사의 원리. 알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있죠? 바로 그게 이게 굴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굴절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 굴절 들어가기 전에, 저기 하나 옆에, 선생님, 고정단 반사하고 요거 좀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동의 반사에서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반사,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기가 좀 힘든 반사고, 우리가 실험했을 때 볼 수 있는 반사가 있는데, 첫 번째 뭐 있어요? 고정단 반사, 여러분들, 그 프린트 아래 그림 쪽입니다. 고정단 반사하고 자유단 반사라는 게 있는데, 고정단 반사는 뭔지 한번 볼게요. 요런 경우야, 요런 경우. 여기서, 줄을 갖다가요, 선생님이 기둥에다 딱 묶었어.
딱 묶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제 줄이 이렇게 있죠? 됐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줄을 한 번만 딱 튕겨요. 그럼 펄스바가 생겨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딱 튕겼어. 그럼 이렇게 생겨나겠네요? 이런 모양이 생겨났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이건 이제 줄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모양을 타고 쭉 간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여기가 벽이란 말이야. 고정되어 있고 벽이 딱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갖다 무슨 반사를 해? 고정단 반사야. 지금 배울게. 고정단 반사야. 고정단 반사란 말이야. 그럼 쭉 가서 여기가 튕겨 맞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사파는요. 여러분들 그림 거기 그대로 나와 있죠? 재밌어요. 어떻게 된다?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직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됩니다. 돌아올 때 반사파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아와요. 됐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위상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반대로 뒤바뀌어서 돌아오겠죠? 반대로 뒤바뀌어서 온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된 걸 고정단 반사라 그래요. 그래서 위상이 파이만큼 또는 180도 바뀌어서 돌아올 때 이게 고정단 반사야. 알겠죠?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 고정단 반사라는 것은 벽이 고정되어 있을 때 또는 이제 이걸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건데 밀한 매질이라고 해요. 밀한 매질을 만났을 때 그래서 반사가 돼서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는 걸 갖다 그래요. 그럼 이제 자유단 반사라는 건 뭐냐면 자유단 반사라는 건 같은 줄인데 여기다 고리를 연결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줄을 당겨 볼게요. 그럼 고리가 연결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내 마음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팅하고 튕기면 어떻게 되겠어? 펄스파가 이렇게 해서 가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가죠? 그럼 쭉 지혜가 진행을 해요. 그럼 쭉 가서 여기서 어떻게 돼? 퉁하고 튕겨 나오겠죠? 퉁하고 튕겨 나오면 반사파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반사돼서 나온다. 이게 반사파야. 이게 반사파. 여러분들 프린트에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 때 진행파와 반사파의 입사파와 반사파의 위상의 변화가 없어요. 위상의 변화가 없죠. 이걸 갖다 뭐라 그래? 자유단 반사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유단 반사, 위상의 변화가 없는 거.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서는 투가파도 있는데 투가파까지는 뭐 안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 여기 써놔야 되겠네. 자유단 반사. 자유단 반사. 알겠어요?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 위상의 변화. 잘 아시겠죠? 됐어요? 이게 반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이런 거는 그다지 시험에 잘 안 낼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요것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되겠더라라는 거야. 다음 게 어렵죠? 다음 게. 이제 굴절이라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굴절을 몰라요. 굴절, 그래서 시험에 굴절이 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그럼 굴절은 뭐냐면 이번에는 빛이 꺾이는 현상 또는 뭐야? 파동이 꺾이는 현상이야. 역시 마찬가지야. 바로 뭐야? 매질의 종류가 달라질 때 파동의 속도가 달라진단 말이야. 파동의 속도가 달라짐으로 해서 뭐야? 빛이 꺾이는 현상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쌤이 쭉 갈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걸로 하자면 지금 선생님 프린트로 하려면 조금 어려우니까 교과서에 있는 걸로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하기 전에 여러분들 쌤하고 이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음파의 속도. 음파는요, 어디서 속도가 제일 빠를까요? 즉, 공기에서 속도가 더 빠를까요? 물에서 속도가 더 빠를까요? 그거, 어디서? 여러분들, 음파. 내가 말하는 말소리. 공기에서 전달 속도가 빠를까? 물속에서 전달 속도가 빠를까요? 답은, 딩동댕동, 어디? 물속이에요. 알겠어요? 음파는 매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기라는 매질보다는 물이라는 매질일 때 훨씬 더 진동이 빨리 전달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음파는요, 고체, 액체, 기체 순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고체에서 속도가 가장 빠르고 액체에서 또 빠르고 그다음 기체에서 속도가 제일 느리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체를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거 뭐야? 실 연결해가지고 하면 이거 뭐죠? 종이컵을 이렇게 해서 실 뚫어가지고 저 상대까지 전달되는 거죠? 그럼 하는 게 바로 뭐야? 실의 진동을 이동해서 즉 고체잖아요. 저기까지 전달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기 광파, 전자기파, 빛, 전자기파. 빛은 됐어요? 빛은 어디서 빠를까요? 공기 속에서, 물 속에서.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가장 대표적인 파예요. 매질이 없어도 전달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빛이 오죠. 그럼 빛은 아무것도 없어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매질이 있으면 더 방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질이 없을수록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속도가 제일 빠르냐면 기체일 때 속도가 제일 빨라요. 기체, 액체, 그 다음에 무슨 순? 고체 순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갑자기 왜 하냐면요. 이게 불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왜? 불절에서 얘네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아래쪽은 물이에요, 물. 물. 여기는 공기.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이에요, 물. 여기도 공기예요, 공기.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여기서 빛을 쏘겠습니다. 그러면 빛, 전자기파가 이렇게 왔어요. 전자기파가 이렇게 왔어요. 자, 이 파는 무슨 파? 전자기파. 전자기파가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무엇을 걷는다? 무슨 선을 걷는다? 법선. 됐어요? 법선을 걸어놓고, 자, 얘도 뭐 있어요? 반사파가 있겠죠? 물론 반사는 어느 정도는 되고, 그래서 전자기파가 이렇게 오면 반사는 어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선을 그으세요. 그러면 이거 지금 뭐야? 각이 조금 안 변해요. 안 변해야 돼. 자, 만약에 이렇게 빛을 그대로 꺾이지 않고, 즉, 굴절, 꺾이는 걸로 말하죠? 꺾이지 않고 그대로 되면 이걸 갖다 뭐라 그래? 투과되었다라 그러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매질의 종류가 같을 때 이렇게 투과가 되는데, 매질의 종류가 공기에서 물로 바뀌었죠? 일단 투과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각에 대해서 자, 봅니다. 선생님이 꺾어요. 어느 쪽으로 꺾이느냐? 투과파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꺾일까요? 안쪽으로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 여기 무슨 파? 아까 말한 대로 입사파 또는 입사각. 됐어요? 그럼 요 각은 뭐라 할까? 요건 굴절파죠? 그럼 요 각을 좀 선생님이 너무 작게 그려서 여러분들 화면에 잘 안 보이려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만 갈게요. 좀 커졌죠? 자, 요 각의 이름은 무슨 각? 굴절각. 굴절각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누가 더 커요? 입사각이 더 크죠? 입사각. 그래서 굴절각이 더 크죠? 이 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입사각이 무슨 각보다? 굴절각보다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어떨 때 더 크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오면서 속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빛이니까 공기 중에서 물로 왔을 때 아까 선생님 대충 얘기를 해줬죠? 빛은 전자기파니까 기체에서 액체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전달 속도가 느려지겠죠? 바로 그거예요. 각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왔다는 것은 속도가 느려졌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빛은 공기 중에서 어때요? 물 쪽으로 오면서 속도가 더 어떻다는 거야? 느려졌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외운 거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큰 게 항상 크다. 그러니까 각이 큰 값이 어디서나 더 크단 말이에요. 입사각이 더 크죠? 그럼 뭐야? 입사각이 더 크니까 전자기파 여기가 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속도가 더 빠를 때 전자기파, 이 빠른 파장을 갖다 이 매질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소한매질이라 그래요. 소한매질. 그럼 얘는 무슨 매질이 되겠어요? 물은 밀한매질이 되는 거야. 밀한매질이 되는 거야. 어디가 소하냐 밀한하냐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게 소한매질입니까? 어떤 게 밀한매질입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면 어디서 속도가 더 빠르냐 물어본 거예요. 속도가 빠른 매질을 무슨 파장이라 그런다? 속도가 빠를 때를 우리가 그 매질을 소한매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는요. 공기가 소한매질이고 물이 밀한매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해 가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아시겠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 속도 얘기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굴절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있다. 절대로 요거 암기. 요거 하나 암기. 굉장히 요거 바뀌지 않는 게 있다. 굴절에서 속도 바뀌었죠? 입사각, 굴절각 바뀌죠? 안 바뀌는 게 있다. 뭐? 진동수. 그러면 항상 일정하다. 진동수는 항상 불변이에요. 불변. 언제나 진동수는 일정하다. 변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진동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보냐면요. 진동수가 변하지 않을 때 매질, 즉 공기에서 또는 소한매질에서 밀한매질로 올 때 파장의 변화는 어떻게 오겠느냐라는 거야. 이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해 가나요? 됐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파장 변화? 어떻게 해야 되더라? 여러분 아까 속도에서 하면 되는 거야. 속도 V는 뭐분의 뭐? T 주기분의 뭐가 되겠어? 남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이것을 공식을 바꿔봤는데요. 뭐야? 파장. 이거 뭐죠? 진동수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파장이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매질 1에서 아직 공기에서 그 매질 2 물로 왔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했죠? 그럼 속도가 감소한단 말이야. 이 속도가 감소. 속도가 감소했죠? 그러면 진동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 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이리 오면서 어떻게 되겠어? 파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파장이. 일정 곱하기 무엇을 해야 감소값이 나오겠어요? 파장이 감소해야 되겠죠? 파장이 감소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리 오면서 어때요? 파장이 감소한단 말이야. 봐. 어떻게? 값이 큰 게 항상 더 크다. 여기서 각도값이 줄어들었으니까 파장도 줄어들더라라는 거야. 여러분들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 그럼 여기서는 자, 선생님 그림 하나 더 그려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전자기파가 아니라 뭐야? 음파야, 음파. 이번에는 빛이 오는 게 아니라 소리가 왔어요. 이렇게 소리가 왔어. 자, 소리가 있어요. 그럼 역시 다시 무슨 선 긋는다? 법선을 그어놓고, 요 법선이 중요해. 법선을 그어놓고, 요 파장을 무슨 파라 그래요? 입사각. 입사각. 그럼 당연히 소리도 뭐야? 반사파는 있어야 되니까 반사각 이렇게 있다 치고, 반사가 있어요. 그럼 또 하나 긋는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것은 뭐 긋은 것 같아? 투가파예요. 투가파란 말이야. 그러면 공기 중에서 여기 무슨 파야? 음파지? 소리란 말이야. 음파는 공기에서 물로 올 때, 자, 공기가 기체죠? 액체로 올 때 어디가 더 전달 속도가 빠르다고 돼 있어? 액체에서 전달 속도가 더 빠르다고 돼 있죠? 그러면 뭐야? 투가파에 대해서 각도값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더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도가 여기서 많이 벌어져.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봐 어떻게 돼 있어? 여기 무슨 각? 굴절각. 굴절각. 됐어요? 그럼 음파에 대해서는 물이 밀한 매질이에요? 공기가 밀한 매질이에요? 어떤 게 소한 매질이에요? 어떤 게 밀한 매질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죠? 어떤 게 더 밀하고 어떤 게 소하다? 소리가 빠를수록 무슨 파다? 소리가 빠른 매질이 소한 매질이더라. 그럼 어느 쪽이 소리가 빠른지 빨리 얘기해야지. 각도가 큰 게 더 빠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공기에 대해서는, 알죠? 소리에 대해서는 물이 공기보다 어떻다는 거야? 소한 매질. 그러면 공기는 무슨 매질? 밀한 매질.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소한 매질이다, 밀한 매질이다라는 뭐야? 전달 속도를 가지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무슨 각이 크다? 굴절각이 무슨 각보다? 입사각보다 더 크더라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더라? 또 역시 마찬가지야. 전달 속도는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죠? 속도는 어디서? 여기도 써놓을까요? 물. 그 다음에 속도, 공기. 이렇게 돼 있죠? 어디서 전달 속도가 더 빠르더라? 이렇게 더 빠르더라. 됐어요? 그럼 진동수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아까 됐죠? 파장은 어디가 더 크더라? 어디가 더 파장은 더 커야 되겠어요? 파장 남다. 여기가 물. 여기가 뭐야? 공기. 파장은 어쪽이 더 크죠? 물이 더 커야 되겠죠? 아까 했었잖아요. 진동수는 일정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굴절이야. 물과 공기를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알아듣겠어요?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이해 가나요? 여러분들 요거를 갖다가 지금 프린트에 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굴절해놓고 빠르다, 느리다만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보거나 참고서 보면 공기, 물 또는 뭐야? 음파, 전자기, 파로 전달되어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제 이해가 좀 가셨나요?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굴절 어렵고요.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만 결론이 되면 큰 게 항상 더 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 가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얼굴을 봐야 내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해 안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클릭해서 다시 한번 보라 그랬었죠? 지금 시간이 몇 분이나 지났나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그 화면상에서 보면 시간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끊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가만있어 봐. 이제 여러분 실험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오늘 여기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9절 이상으로 또 한번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내용이 조금 더 남았어요. 조금 더 남았으니까 이 다음 강에서 다시 얘기하고 또 문제 풀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해 안 가는 학생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파동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